팬티에 뭐가 묻어. 고름 같아. 냄새 조금 나요. 앉을 때 아파요. 피가 좀 묻어나와요. 치루는 묽은 변을 잘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고 나서 항문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꽤 많이 하거든요. 평생 항문을 통해서 변이 지나가는데 염증이 안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학문 전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우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일반적인 대장학문 질환 중에서 기능적 질환, 그러니까 변비나 변실금, 혹은 양성 항문 질환, 치핵, 치루, 치열,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치루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2대1 이 정도면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보통 8대1, 9대1 이 정도까지도 돼요. 그 정도로 남자가 상당히 많아요. 남자와 여자와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호르몬의 차이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호르몬에 대한 차이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변의 습관이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자가 변비가 많나요? 남자가 변비가 많나요? 여자가 많죠. 그러면 설사는, 묽은 변은 이거는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고 하는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치루는 묽은 변을 잘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고 나서 항문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꽤 많이 하거든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평생 항문을 통해서 변이 지나가는데 염증이 안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항상 면역력이 잘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항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항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우리 항문에는 항문샘이라고 있어요. 항문샘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분비물을 갖다 이제 분비를 해주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활유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변이나 오염된 물질이 여기를 끼어 들어가서 여기가 염증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살로 터져 나오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 생기죠. 이걸 그래서 치루라고 얘기를 한 게 된 거죠. 항문샘에 보면은 여기가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문샘에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길에 보통 덩어리진 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고 치면은 여기도 잘 끼어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물변을 본다든가 설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액체 종류들은 이런 데로 잘 스며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막히거나 염증이 있어가지고 좀 붓거나 이러면서 여기서 나와야 될 것이 잘 못 나오면 그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곪고 그 다음에 치루가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루는 증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관이 형성되잖아요. 관이 형성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팬티에 뭐가 묻어요. 뭐가 묻는데 약간 고름 같아요. 냄새 조금 나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염증이 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앉을 때 아파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다 보니까 살짝 피하고 고름하고 같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피가 좀 묻어나와요. 이런 현상을 얘기할 때도 있죠. 아예 치루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러고 그냥 평생 살아도 돼요? 평생 살아도 되느냐? 치루는 내가 엄청 바쁘게 일하고 막 과로하다 보니까 항문에 뭐가 좀 생겼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이게 오한과 몸살 기운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아침인가 보니까 팬티가 피하고 고름하고 범벅이 됐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항문의 주변에 치루가 생겨서 고름이 잡혔던 거예요. 이렇게 잡혔는데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고름이 제일 약한 피부나 다른 부분을 뚫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피부에 터졌어. 터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통증이 확 가시면서 열도 떨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몇 달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식으로 치루 길이 형성되는데, 이제 사람이 살았잖아. 고름이 다 빠졌으니까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편안하게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릴만 하면 조금 또 염증이 살짝 고일만 하면 또 살짝 터져나오고 종기인가 보다. 난 몸에 종기 여러 군데 나는데 이렇게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이 주변에는 관략근이 있어요. 항문이 있으면 여기에는 내관략근이 이렇게 있고 외관략근이 이렇게 있어요. 치루는 어디선가는 이 항문 안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염증이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뚫린 거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여기 염증이 상존한다고 그러면 자꾸 관략근이 자꾸 염증에 대해서 자꾸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만 계속 오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도 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이제 관략근이 자꾸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조금 치료할 때 보면은 그 염증이 조금 너무 섬유화가 같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름이 나고 열이 나고 터지고 나서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한 번은 오셔가지고 그 한번 상태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급하지 않거든요. 한번 오셔가지고 좀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방법은 이 치료는 병이에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진 않잖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뭐 이런 어떤 병에 안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사를 많이 하거나 이럴 때는 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거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되게 면역력을 좀 떨어뜨릴 때 있잖아요. 내가 밤을 이틀 샜는데 합병 항문이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을 한 다음에 좀 쉬어주거나 아니면은 좌욕을 해서 항문의 혈액순환이 좀 도와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확실히 염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염증 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좌욕을 좀 해주고 이러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일단 생기더라도 괜찮아 하고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가거나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이게 상당히 이제 수술할 때도 조금 불편해지고 환자분도 만성이 되면서 조금 뭐 살짝 뭐 손으로 탁 긁으면 뭐 피 조금 나고 좋아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지내다 보면 염증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이 세포에 변화를 줘서 이게 암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성이 있는 치료 같은 경우는 염증이 계속 오래 15년 이상 있다 보면 암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죠. 치료는 꼭 수술을 해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꼭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고 병이니까 치료의 목표는 관략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이 파이프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막아버리자 해서 완치가 되느냐